이 제품들은 모두 슬개골 탈구 보호대를 찾을 때 나오는 제품들인데요. 와, 이건 진짜 아닌데. 안녕하세요, 외과 수의사 이종진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꼬미라는 아이가 왔어요. 꼬미는 이전에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서 보호대를 하라고 했던 아이예요. 근데도 한 달 동안 다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진단했을 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보호자님과 상의 후에 그냥 바로 수술을 했죠. 이게 수술하고 3일 뒤 영상입니다. 한 달 동안 절던 다리가 수술 3일 만에 바닥을 디딜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꼬미처럼 보호대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슬개골 보호대 사용법과 또 보니까 슬개골 보호대가 아닌데도 슬개골 보호대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걸러드리겠습니다. 요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아져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좋은 제품은 수의사인 저도 와, 잘 만들었네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아, 이건 진짜 오바다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트만 깔아도 슬개골 탈구가 치료된다, 이런 광고가 최근에 본 광고 중 제일 황당했어요. 슬개골 탈구가 워낙 우리나라 소형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3개는 슬개골 보호대 자체가 아닙니다. 슬개골이면 무릎인데 애초에 무릎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나열해 놨어요. 보시면 이건 고관절 탈구 보호대고요. 슬개골 탈구라는 말이 상품명으로 들어가 있지만 무릎에 영향을 주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탈구는 보호대만으로 예방이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또 이거는 그냥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팔꿈치에 관절염이 있거나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발목 보호대예요. 발목의 관절염 또는 발목이 다쳐서 수술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목이 과하게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슬개골 탈구 보호대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무릎 보호가 아닌 제품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려면 마지막 이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슬개골 탈구 보호대입니다. 이렇게 엉덩이부터 감아서 보호대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요. 보시면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내과 원장 강아지 마롱이도 이 보호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처음 하면 이렇게 약간 절뚝거리고요. 마롱이는 한지 좀 돼서 지금은 잘 걷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슬개골 보호대는 정확히 수술한 아이들을 위한 보호대입니다. 마롱이도 슬개골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보호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보호대는 관리의 역할이지 치료의 역할은 슬개골 질환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호대로 치료가 되려면 많이 사용해서 삐었다거나 피로가 누적된 경우인데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 질환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슬개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 예방이나 관리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수술에서는 잘못된 뼈의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보통 저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관리의 개념으로 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다리가 낫지 않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탈구 3단계 이상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3단계라는 건 이미 슬개골이 빠져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슬개골이 빠져있는 상태의 아이들이 보호대를 하게 되면 슬개골이 빠진 채로 유지되는 거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불편해하고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를 방치를 하게 되면 십자인대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온 수박이도 그랬어요. 수박이는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대퇴골과 정강이뼈 사이에 반월판이라는 구조가 손상됩니다. 십자인대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반월판이 손상되는데 반월판은 한번 손상되면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시기가 중요하다 보니 저는 퇴근을 미루더라도 바로 그날 수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수술 시기를 놓친다? 그럼 나중에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회복하는 시간도 꽤 걸리고 심지어 수술하고 나서도 절뚝거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실제로 십자인대 수술이 난이도도 높고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하니까 지역 병원에서 진통제만 먹인다거나 보호대만 착용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꼬미도 그런 경우고요. 꼬미도 슬개골 탈구를 방치해서 십자인대 파열까지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전에 지역 병원에서 한 달간
진통제만 받아서 복용한 거죠. 예상하셨겠지만 증상은 당연히 나아지지 않았고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꼬미가 제게 왔을 때는 이미 한 달간 다리를 들고 다닌 상태였어요. 관절도 퉁퉁 부었고 아픈 부분의 근육량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3일 만에 들고 있던 다리를 바닥에 디디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봤는데 병원에서는 차마 십자인대 파열 수술은 우리 병원에서 못한다 라고 말하긴 그러니까 약 먹어보자, 보호대해보자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오히려 수술 시기도 놓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호대가 도움이 되려면 수술 후에 관리용으로 써야 돼요. 보호대는 슬개골 말고도 경추, 요추 등의 척추 보호대, 어깨, 발목, 무릎 등의 관절 보호대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때 막아주려고 하는 게 보호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보호대를 잘 하면 마롱이처럼 잘 걸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에 관리 목적으로 보호대를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찾은 게 이 정도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알고리즘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당연히 보호대가 아닌데도 보호대라고 하는 것들도 많았고요. 또 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한테 한번 배우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슬개골 탈구 보호대를 종류별로 보고 뭐가 나은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직접 구매한다고 생각해보고 검색을 하시다 보면 잘못되거나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호자님께서 궁금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안녕.